우리 JTBC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2020년 6월 달에도 한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요. 올해 2021년에 6월에 와서는 4번에 걸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JTBC 뉴스에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3번째 JTBC 뉴스 팩트체크에 대해서 이렇게 다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 JTBC 뉴스 팩트체크를 보면서 과연 이 팩트체크가 팩트체크를 한 것이 맞는가? 우리가 오히려 JTBC의 팩트체크를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뉴스가 팩트가 맞는가? 오히려 가짜뉴스 아닌가? 페이크 뉴스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해야 될 것은 JTBC의 뉴스 팩트체크 2021년 6월 22일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국민의 77%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과연 사실인지 팩트체크팀이 따져봤습니다. 결론은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였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차별금지법을 결사 반대한다. 정의당에 이어 민주당도 차별금지법과 같은 취지의 평등법을 발의하자 국회 앞에선 이렇게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총회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민 77% 이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을 반대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77% 반대한다. 근거는 한교총이 지난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들어간다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주고 찬반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반대한 게 77%였습니다. 이걸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처럼 과장한 겁니다. 실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절반 안 되는 47.7%였습니다. 게다가 조사 내용에는 거액의 벌금, 묻지마 고발, 다수가 역차별 받는다처럼 차별금지법 취지를 비틀고 과장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찬반 근거를 균형 있게 제시했는지 의문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이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조사와는 반대로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한다. 찬성 의견 89% 달한다는 인권위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2021년 6월 22일자 그 팩트체크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사실 JTBC가 그 한교총에서 조사했던 여론조사 차별금지법에 국민의 77%가 반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되고 왜곡됐다. 이 여론은 결국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의 여론조사인데 그 질문 자체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들어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주고 찬반을 물었는데 그때 77%가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차별금지법 반대로 왜곡하고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실제 그때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 것은 뭐 47.7% 과반수가 안 되는 47.7%였고 그때도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뭐 거액의 손해배상 또는 묻지마 고발 다수의 역차별 등을 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기에 대해서 47.7%가 반대했다. 그런데 반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88.5%였다. 그리고 이것을 비춰봤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 한교총에서 여론조사는 찬반의 근거를 균형 있게 제시했는지 의문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의견을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해서 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것인데요. 첫 번째, 과연 이 여론조사 한교총에서 여론조사 기관에다 설문조사를 의뢰했던 질문,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화장실이나 목욕탕이나 스포츠 경기에 나가는 것,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이러한 것을 허용하는 차별금지법인데 이런 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JTBC에서는 이것이 극단적인 상황을 주고 찬반을 물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죠. 과연 그런데 이 성전환 수술을 안 한 남성이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갈 수 있는 것 또는 남자가 여자와 경기에 스포츠에 나가는 것 이것이 과연 이 차별금지법에
상정하는 극단적인 상황인가? 저희들이 상정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이런 것,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 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이제 차별금지법 또는 학생 인권조례에서 이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이란 것 들어가는 것, 이 차별금지법을 이제 만들어지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화면에 나오잖아요. 남자가 여자 라카라비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있는 이런 사안이에요. 근데 이런 사안을 우리가 막 임으로 지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성공할 수 없는 동성혁명, 이게 자유한 인권 연구소에서 번역한 책인데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이제 이 성공할 수 없는 동성혁명과 정소영 변호사가 번역한 가브리엘 쿠비의 세계 성혁명, 글로벌 성혁명 이 책인데요. 글로벌 성혁명 책자는 요즘에 이제 제2판이 안 나오고 이 책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 없는 동성혁명, 이제 우리 심동섭 변호사님, 고영일 변호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자유화인권연구소에서 유정우 박사가 번역한 것인데요. 이 책 257쪽에 보면 제가 그냥 그걸 그대로 한번 인용해서 읽어볼게요. 이 책에 보면 방금 그 사진이 나오는 그 사례예요. 그녀가 자신의 남성 성기를 노출시키고 있다. 2012년 11월 워싱턴주 올림피아에 있는 에버그린 칼리지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그 학교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함께 쓰는 수영장과 사우나가 있었다. 여성용 사우나에 들어가던 젊은 여대생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괴성을 질렀다. 자기를 여자라고 하는 한 남자가 나체로 앉아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그녀에 대한 수사 조사에서 그녀가 자신의 남성 성기를 노출시키고 있었다라고 기록했다. 다시 반복하지만 내가 지어낸 얘기가 절대 아니다. 이제 마이클 브라운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학생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학부모들은 격분했지만 정작 대학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했다. 왜? 에버그린 칼리지의 그 대변인은 그 인터뷰에서 학교 당국은 주법을 따라야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 학교 당국은 성 정체성 이유로 학생들을 처벌할 수 없다. 성 정체성은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으로 보호된다. 하지만 그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그 남자는 법적으로 여자라고 한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는 자기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레즈비언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2년 사례인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자 성기를 단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남자 성기를 달고 여자를 사랑하면서 나는 레즈비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이 사례가 2012년에 미국의 에버그린 칼리지 스쿨에서 있었던 사례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불과 10년이 지나서 이 영상 한번 들어주시죠. 2021년 올해 이제 7월 5일자 보도된 LA 한인타운에 있던 이 사건이죠. 한번 보세요. LA 한인타운의 한 유명 찜질방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여탕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탕에 들어간 이유가 트랜스젠더였기 때문이라는데요. 일부 업소들은 성소수계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 때문에 사실상 이 같은 일을 막기가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에게 끼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유명 스파. 한 여성이 스파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강력히 항의합니다. He is a man. He is a man. He is not no female. 이 여성은 한 남성이 알몸으로 여성 사우나에 들어왔다며 이를 제지하지 못한 스파 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까는 학생들에 대한 케이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10년 뒤에는 성인들의 사우나에서 여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사실 남탕에서는 별로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여자탕, 여사우나에 우리 같으면 이제 LA가 이제 한국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찜질방 같은 게 있나 봐요. 그 찜질방에서 이제 여자탕에 남자 성기를 달고 있는데 자기는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서 여탕에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야말로 이제 2012년에 있었던 이 소동이 지금 LA 타운에서 올해 7월 5일자 보도인데 실제로 이 사건은 2021년 6월 28일자에 LA 중앙일보에 보도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일어난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냐 했더니 저희들이 이제 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이게 불과 이제 일주일 전지 6월 28일자 미주 중앙일보에 보도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JTBC 보도했잖아요. JTBC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느냐.
그냥 극단적인 상황이다 했지만 우리가 계속 이런 이야기 했을 때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이상민 의원한테서 가서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습니다 했더니 언론 인터뷰에서 이상민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이런 일이 이 법안에 차별금지 법안에 있냐 이렇게 막 따지듯이 인터뷰에서 한 걸 봤는데요. 어디가 있냐? 당신이 만든 법안에 있다 이거예요. 이 법안이 이거예요. 그분들이 만드는 법은 이게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 평등에 관한 차별금지법인데요. 보세요. 이 법에서 차별이란 이렇게 쭉 했잖아요. 고용, 재화 영역,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 서비스 제공 영역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23가지 사유,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쭉 해가지고 여기 이제 임신, 출산,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장, 성별 정체성, 또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 이걸 이제 성별 등이라고 해요. 여기서 때까지를 성별 등 어떠한 사이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중요한 거예요. 분리 구별, 제한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저는 가장 주목한 것을 우리가 사실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차별이라는 건 다 알죠. 그래서 여기서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와 구별금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차별금지에 개인이나 집단을 성별 등을 이유로 분리나 구별을 금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나 여성을 사우나 시설에서 분리나 구별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고 목욕탕에서 남성이나 여성을 분리 구별, 성별을 이유로 분리 구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만든 법에 있는 것이다. 어디가 있냐.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방금 LA 한 여탕 사우나에서 일어난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 우리가 한교총에서 설문조사할 때는 그 상황을 물어본 거죠. 남성 성기를 달고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자 목욕탕에 또 여자 화장실에 또 여성 스포츠 경기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법에 찬성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77%가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방금 우리 LA 한인타운 같은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볼 때는 77%가 아니라 97%, 99% 여성이 반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팩트체크는 이거죠. 설문조사할 때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방금처럼 한교총 여론조사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의견이 47% 있다. 47.7%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제정을 찬성하는 것이 88.5%다. 그 질문지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했던 47.7%는 질문 내용 자체가 거액의 손해배상이랄지 묻지마 고발이랄지 또 다수의 역차별 이런 내용의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려 해서 반대했는데 질문이 공정하지 못했다. 그러면 과연 이 국가인권위에서 찬성했다는 88.5%의 찬성을 받은 그 질문은 어떤 것이었냐? 한번 보시죠. 이것이에요. 2020년에 차별에 대한 국민인권조사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문 12가 이렇게 문항 12번에 다음은 차별에 대한 대응 정책입니다. 교학과에서는 이들 개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가지고 질문이 있어요. 보면 1번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차별 시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세 번째,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11.5%, 찬성한 사람이 88.5%다.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이 법에 대해서 과연 반대한 사람이 11% 나왔다는 것도 좀 신기하고 찬성의 88.5%가 찬성 나오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법이 JTBC에서는 이 질문지가 과연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질문입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헌법 원칙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죠. 우리 헌법에 당연히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드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요구예요. 헌법에서 당연히 요구한 걸 물어본 거죠. 그럼 대한민국 헌법에 찬성한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죠. 우리 헌법은 특별히 헌법 11조에서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나 사회적 신분들 이유로 정치, 경제적, 사회, 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헌법 32조에 보면 여자나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34조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5항에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차별 금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있지만요, 차별을 명령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또 노인과 청소년은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국가가 의무를 진지요. 또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것은 차별을 하라는 것이에요. 신체 장애라거나 질병 노령이나 장애인들은 일반인과 차별을 하라는 거죠. 유리한 차별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차별을 명령한다는 거죠. 차별을 하라는 거예요. 우대한 차별을. 그리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차별을 허용할 수 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우리 보건법률가의 운영위원장이신 음서별 교수님께서 논문을 써갖고 저한테 보냈더라고. 이 차별에 대해서. 그러면서 본인의 견해가 아니고 헌법 교수 중에 또 한수은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의 책을 봐라.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구별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금지 하면 차별이 당연히 나쁜 것인지는 알지만 부당한 차별은 금지해야죠. 그러나 유리한 차별, 우대하는 차별들은 당연히 해줘야죠. 그리고 여자, 연소자, 노인과 청소년,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이런 사회들은 당연히 헌법은 차별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또 차별을 하는 법들이 있다는 거죠. 보세요. 양성평등기본법, 고용노동평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법규 이런 것은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하지 말라.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만요. 청소년 보호법, 아동복지법, 소년법 이런 것은 차별을 하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차별을 해야죠. 이렇게 국가는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차별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개별적 사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평등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23가지 사유에 대해서 다 개별적 이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종교에 대한 법이 없죠. 성적 지향에 대한 게 없죠. 성별 정체성에 대한 것이 없죠. 그래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적인 법률을 만들 것이냐? 물어보세요, 한번 국민들한테. 과연 찬성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걸 그냥 물어보면 안 되니까 뭐라고 물어보냐, 국가인권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2002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권조사에서 이걸 이렇게 물어봐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첫 번째, 차별은 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회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서 동등하다. 특히 세 번째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거 전혀 동의함, 별로 동의함, 다소 동의, 매우 동의하면 누가 동의하지 않겠어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같은 성소수자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죠. 여기에 대해서 다 찬성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차별을 받고 있냐, 그죠? 동성애자나 이 사람들이 어떤 차별을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키워 행사를 할 때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이게 결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게 아까 말처럼 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유일하게 없는 것이 종교하고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인데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려면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죠. 결국 성적 지향, 동성애자들 위한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군형법 92제 6을 폐지하는 것이 군인대에서, 군에는 이제 남성들이 주로 가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징병제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동성애적 행위를 하거나 기타 추행을 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동성애라는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을 폐지해라. 그리고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을 보장해라. 이 성소수자 가족 구성을 보장해라는 게 결국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켜라 이거죠.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과연 군형법 92조 6 군대에서 동성애자들 추행하는 걸 처벌하지 않을 것이냐, 또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 동성 결혼에 대해서 합법화할 것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88%가 찬성할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인지 이렇게 물어본 것이 어떻게 왜곡되고 비뚤어진 것이냐. 세 번째가 이제 팩트체크가 그것이에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비틀고 과장해서 물어봐서 80% 이상 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47%만 제정에 반대했냐. 이것은 우리가 질문 자체가 그에게 손해배상이나 묻지마 고발이나 뭐 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하는 법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이다. 뭐 그에게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차별금지법 팩트체크해서 조영길 변호사님이 하셨고, 또 묻지마 고발은 이것은 이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것을 보호하기 때문에 집단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것이 일어나겠어요? 아까처럼 어떤 그 남성 성기를 다한 사람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갔을 때 다른 여성들이 반대를 하면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 모욕을 당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한번 볼게요. 보세요. 방금처럼 아까 우리가 이제 그 LA 한 여탕 사우나 사례를 보여줬잖아요. 그때 남성 성기를 다는 사람이 나는 트랜스젠더랍니다. 트랜스젠더라기 때문에 여탕을 들어왔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트랜스젠더 그러면 당연히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을 트랜스젠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트랜스젠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반대의 성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 자기가 인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특히 2017년 이게 이제 4월 달에 나오는 이 기사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국내 첫 트랜스젠더 변호사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허가를 이끌어내고 싶다. 이 사람이요. 이 변호사는 자기가 아직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죠. 그런 트랜스젠더 변호사라고 그래요.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트랜스젠더며 나는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트랜스젠더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다. 우리는 트랜스젠더 그러면 이렇게 외부 성기를 기준으로 해서 성전환 수술을 해야 트랜스됐다고 한다. 그렇게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외부 성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감정,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구한테 이끌리냐. 남성에서 이끌리냐, 이성에 이끌리냐, 동성에 이끌리냐, 또 복수의 젠더에 이끌리냐. 이 이끌림을 가지고 내 성을 결정한다. 이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요. 섹스얼 오리엔테이션, 성적 지향. 그런데 이제는 그걸 넘어가지고 이런 감정도 아니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젠더 아이덴티티. 나의 생각만 있으면 내가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만 하면 성별이 바뀐다. 이것을 차별금지법에 따라 규정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규정을 했을까요? 이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차별금지법에는 이렇게 했어요. 성별이라 하면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헌법에서 생각했던 남자, 여자의 양성평등과 전혀 다르죠. 남성,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이 성별에 들어가게 하고요. 또 성적 지향도요. 이성의, 동성의, 양성의 등 감정적, 호의적으로 내가 깊이 이끌릴 수 있는 감정. 이걸 감정을 성적 지향이라고 하고 또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그리고 더 오후에는 더 나가서 성별 정체성이란 것은 내가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이란 거죠.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렇게 성별 정체성을 이제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해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성별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세 가지잖아요. 성별을 바꾸는 거, 성적 지향에 대해서,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인데요. 요즘에 우리 법원이 이게 성전환 수술, 당연히 우리는 성별 정정을 아까처럼 외부 성기를 기준으로 했죠. 그런데 2017년에요. 하급심 법원에서 왜 꼭 남자에서 여자로 성기 전환 수술을 해야만 성별을 정정을 할 수 있냐? 아니다. 왜 남성에서 여성으로 방금처럼 내가 여성에 이끌리고 남성에 이끌리는 내 감정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생각을 젠더로 해가지고 생각이 바뀌는데 남성이라고 생각하면 남성이 되는 거지. 왜 꼭 외부 성기 전환 수술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판례가 나왔어요. 2017년에 하급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에 대법원에서 지침도 바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성전환 수술 없는 하급심 이
성별 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에 대해서 대응하는 입법적 세미나를 하고 했죠. 이렇게 대법원이 이제 하급심에서 계속 인정해 가니까 바꾼다는 건데요. 특이한 것은 이게 남자에서 여자로 성기 전환 수술을 외부 성기를 형성하지 않아도 성전환할 수 있다는 게 2017년에 처음 나옵니다. 그 전에는요,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꾼 거 몇 개 있었어요. 왜? 여성에서 남성으로 할 때는 외부 성기 없는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그렇지만 또 특별히 남성들한테 영향을 미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 여자 성기를 달고 남성 목욕탕이나 남자 화장실 올 일은 별로 없는데, 문제는 2017년부터는 남성 성기를 달고 여성이 될 수 있게 성별을 바꿔준다. 이게 이제 하급심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별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또 그다음에 이제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요. 지금까지 우리는 당연히 헌법에 따라서 혼인은 당연히 남자와 여자 양성을 기준으로 했죠. 그런데 지금은 성적 지향은 이제 동성애, 양성애 등 동성결혼을 법제화시킨다. 성적 지향에 따라서. 그러면 보세요. 동성애는요, 남자와 여자 이성애가 되겠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우리는 한 명씩만 생각하는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장혜영 의원의 안에서 봤지만 양성애자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양성애자. 양성애자는 기본적으로 결혼을 한다. 그러면 뭐겠어요? 남자와 남자 파트너가 있을 수 있고 또 남자와 여자 파트너가 있을 수 있죠. 또 여자도 여자와 여자 동성 파트너가 있을 수 있고 여자와 남자 파트너가 있을 수 있죠. 양성애자네요. 그렇게 되면 양성애자에 대해서 결혼을 합법화시키면 야, 이것은 일부일처제가 아니라 아니 당연히 일부 다처제가 돼버리죠. 또 또 일처 다부제가 되죠. 이렇게 하면 헌법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완전히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게 되면 헌법에서 인정하는 이런 결혼제도는 붕괴된다. 더 나아가서 아까처럼 젠더란 것은 과연 젠더가 몇 가지냐. 어떤 데는 혹자 들으면 젠더가 31가지다. 이렇게 하면 31가지가 양성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양젠더가 만나면 쌍이 30가지 쌍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뭐 30가지 쌍이 결합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물어보세요, 한번. 그럼 과연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요. 성별 정체성. 이것은 이제 자기가 인식만 하면 성이 바뀐다. 이것은요,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죠. 다수의 역차별이라는 게 특별히 여성에 대한 엄청난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물어본 거죠. 이런 법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어요? 특히 아까 봤던 차별금지법 안에 평등법 안에요. 요건 성별 정체성을 이렇게 한다죠.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 그러니까 무슨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바꾼다. 그럼 여자 목욕탕 가고 여자 화장실 가고 여자 스포츠 경기에 나가고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0년 2월 14일자인데요.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이 아직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2020년 2월 달에 우리나라에 있던 기사예요. 우리나라에도 여탕에 여장 남자가 들어갔대. 여장 남자. 그런데 그 남자가 그분이 이렇게 이용객이 뭐라고 하냐면 탕 안에서 머리만 내놓고 제 쪽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주요 부위를 바가지를 바가지로 가리고 있어서 다들 모르다가 일어나니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몸을 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그 바가지로 가리고 있던 사람들의 성기를 보고 다 나가라고 항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항의라도 할 수 있었죠. 근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항의한 사람들이 소송을 걸리게 된다는 거죠. 왜? 이제는 내가 그때는 조심스럽게 바가지를 가리고 갔지만 이제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는 나의 권리예요, 내 권리. 오히려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을 막는 사람들이 소송을 당하게 된다. 이런 것들 과연 이것이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차별금지법에 이런 것을 허용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민이 77%만 반대할 것이냐. 저는 이것은 과장 왜곡된 것이 아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영상. 마지막입니다. 성별을 마음껏 바꿀 수 있지 않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별 정정이 어려운 나라인데. 만약에 이렇다면 진짜 여성분들은 농담이고요. 맙소사. 이제 정말로 맙소사 이런 사안이 발생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런 상황을 보고서 맙소사하시죠. 만약에 LA타운의 사건이 장혜영 의원이 지금 보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이 사람이 맙소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민의 77%가 반대한다.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JTBC가 팩트체크를 해가지고 이 여론조사는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팩트체크가 한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77%가 반대했는데 이것은 가짜뉴스다. 나는 왜곡되고 과장했다. 이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2021년 6월 22일 JTBC의 팩트체크 자체가 과연 이 팩트체크가 찬반의 근거를 균형 있게 제시했고 그렇겠어요? JTBC가 자기들 스스로 한교총에서 제시하는 그 여론조사가 찬반의 근거를 균형 있게 제시했는지 의문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뭐 팩트체크를 통화했다 하는데 과연 JTBC는 과연 그렇게 했느냐. 저는 JTBC한테 오히려 물어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JTBC 팩트체크 뉴스가 팩트체크가 아니라 페이크 뉴스고 가짜 뉴스다. 이런 결론을 냈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